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지만 시집살이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들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남의 귀한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자기가 살았던 시집살이를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못된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게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잘 살아왔어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동서들과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모와 동서들의 행동에 결국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 눈이 돌게 되니 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후회 없는 행동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나 연애를 했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사귀었던 건 맞지만 그때는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창 공부하고 놀며 대학 생활에 빠져 지낼 때라 결혼 같은 건 한참 먼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예상에도 없던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일찍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졸업이라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겠지만 배가 부른 모습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사정상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 이후 아이 엄마로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대학 졸업 후 당연히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게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이 펼쳐졌던 거죠. 비록 예상하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덜컥 시작하게 된 주부로서의 삶이었지만 저는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가 너무 고마웠고 제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았을까 싶어서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경이었죠.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조금은 서툴지 몰라도 나름 어린 엄마로서의 삶에 잘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남편의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자식을 아끼는 시어머니라 잘난 아들이 저한테 코가 끼었다고 생각하는 분이셨거든요. 거기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감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이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나 지위가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저희 친정이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를 더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초보 엄마로서 살아가기도 벅찬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의 미움을 사고 갖은 시집살이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께서 보듬어 주셔도 모자랄 상황에 저를 구박하고 괴롭히시니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워낙 둥글둥글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나쁜 일은 빨리 잊는 편이다 보니 구박당해도 제 상황을 비관하거나 시모를 원망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시모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그만큼 잘해주려고 하는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건강하게 또 바르게 쑥쑥 자라는 딸 덕분에 저는 힘든 것도 잊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고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겨우 20대 초반 나이였는데 이제는 어느새 40을 바라보고 있게 됐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 제 삶도 제 주변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시동생들이 모두 결혼하게 되면서 제게도 동서들이 생기게 됐어요. 요즘에는 모두 늦게들 결혼한다는데 시대와 다르게 일찍이 결혼한 시동생들은 저희 남편만큼이나 잘난 사람들이라 그런지 동서들도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 의사, 공무원인 동서들은 다들 집안도 좋고 능력까지 좋아서 늘 시모에게 무시당하던 저와 달리 시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시동생들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부터 시모는 동서들의 직업을 듣고 무척 좋아하며 반대도 없이 결혼을 시켰죠.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식을 해야 했던 저를 두고 반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잘난 자식들 아끼는 시모라서 어떤 며느리가 와도 성에 차지 않아 할 것 같더니 저만 빼고 다른 동서들은 전부 시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들 다 모아두고 보니까 다들 훤칠하다.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아니 어쩌다 내가 이런 며느리들을 얻었나 몰라. 하여간에 내가 자식 복은 있다니까.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이렇게 완벽들하니 내가 어디 가서 자랑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있겠니? 딱 하나만 제대로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필이면 장남이 저런 걸 데려와서 오게튀긴 하다만. 대놓고 식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던 시모가 동서들은 얼마나 예뻐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도 부러울 정도였어요. 시집 왔을 때부터 구박받던 게 일상이다 보니 이제 와서 서운하다는 말할 생각도 없었지만 동서들만 사랑을 받는 걸 보는 게 가끔은 속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와 비교되는 동서들로 인해서 그런지 저는 더더욱 무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시모가 절 무시하니 저는 집안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매번 동서들을 치켜세우며 그와 동시에 저를 차별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더 주눅이 들어갔죠. 그리고 시모가 동서들과 저를 차별하다 보니 동서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서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과 제가 수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 중퇴를 했고 사회 경험도 없는 주부에 집안도 동서들과는 달리 평범한 친정이라 형편도 좋지 않으니 저와는 어울리는 게 불편한 듯 보였어요. 다른 동서들은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다들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저와는 어쩔 수 없이 노는 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동서들이 나누는 대화에 도통 끼어들지 못했고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동서들이 악의 없이 저를 불편해하고 은연중에 무시하는 거겠다 싶어서 그런 동서들의 행동에는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악의가 없다고 해서 동서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건 아니고 남들이 봐도 예의 없는 모습이니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저 스스로도 제가 동서들에 비해 못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곤 했습니다. 거기다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이니 그런 일로 동서들과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맏며느리라면 며느리 중 가장 윗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언니니까 형님이니까 참자며 속을 다스렸습니다. 또 막상 동서들과 싸우기에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동서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저랑 척지고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다른 식구들한테는 못하는 이야기를 다들 저에게만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유들유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게는 격식 차릴 것 없이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다들 제게 이런저런 말을 하곤 했는데 그게 동서들 간에도 또 시모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였어요. 꼭 저를 대나무 숲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별말 없이 얘기들을 다 들어주곤 했습니다. 얘기 들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다 맏며느리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중간에 어디 털어놓을 곳이 있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시댁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긴 했지만 나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만 지냈더라면 평생 시모 동서들의 무시를 당하며 지냈을 거예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무시당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화나고 서운했지만 그게 제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의 시댁 풍경도 이전과 같았을 테고요. 그런데 시모와 동서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며 제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시댁의 모습이 시모와 동서들, 거기다 시동생들까지 그 사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그 폭발의 원인은 이번에도 그 조심성 없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그 입이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들의 그 입이 문제가 됐죠. 제가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기 3개월 전, 저희 집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마치 매설된 지뢰가 사방에서 터지듯이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죠. 정말 여러 일이 있었는데 우선 남편이 투자했던 주식이 심하게 안 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남편이 따르고 일하던 상사가 회사 내 사건으로 일이 터지며 흔히 말하는 라인에 문제 생기며 앞으로의 진급이나 성과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부동산 투자한 빌라 건물이 부동산 사기로 인해 큰 손실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저기 사방에서 터지는 일들로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 난리통에도 우리 가족,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여전히 단단했다는 겁니다. 저와 딸은 어려워지는 집안 사정을 별일 아닌 듯 견뎌내며 누구보다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을 남편을 위로했어요.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에 남편을 응원하고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나눠 가지려고 했죠. 주부였던 저도 밖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딸도 아빠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안고 있는 부담감과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메꾸고 남편 힘내라고 밥 사주며 남편을 심적으로 힘낼 수 있게 도왔던 거죠. 덕분에 점점 나빠지던 집안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 가족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과 달리 밖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대부분의 집안이 외부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부 사이가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요. 그런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시모는 걱정이 아니라 제 탓을 했습니다. 거기다 손녀인 제 딸에게까지 그 원망을 드러냈죠. 어머님,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죠. 제가 일 나갔다 들어와서 요깃거리 차릴 게 없는데. 잠시만 계세요. 제가 앞에서 간식거리라도 사올게요. 됐다. 내가 내 새끼 간을 빼먹을 수 있겠냐? 그 돈도 결국 우리 선일이 주머니에서 나올 텐데. 그나저나 너는 밖에서 고생한 선일이 입에 넣어줄 간식거리도 준비 안 해놓고 있니? 이래서 선일이가 힘이 나겠어? 밖에서 그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집안 구석에서는 제대로 된 가장 취급도 안 해주니 힘이 나겠냐고? 저 그이 잘 챙기고 있어요. 음식도 항상 몸에 좋은 걸로 먹고 힘나는 걸로 하고요. 간식도 최대한 몸에 좋은 걸로 해서 직접 만들거나 사 먹이고 있고요. 지금도 막 장보러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찾아오셔서 못 나간 거예요. 아이고, 말은 또 그렇게 하지. 근데 네가 진짜 내 아들 잘 챙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 혹시라도 나중에 나한테 내 아들 잘 챙기지 못하는 걸 걸려서 된통 혼날 생각하지 말고 집에 들어박혀서 선일이나 잘 챙겨.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나가서 일해. 그 핑계로 집안일은 다 내려놓고 말이야. 어머님, 저 진짜 그이 잘 챙기고 있어요. 집에서 힘이 나야 밖에서 그 힘을 쓸 텐데 왜 제가 그 일을 안 챙기겠어요?
그리고 집안일 손에서 놓은 적 없어요. 일 나가기 전에 하고 일 갔다 와서 또 해요. 혹시 제가 일 다녀서 바쁘다고 그이한테 집안일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이가 집에서는 푹 쉴 수 있게만 만들어주려고 해요. 아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일이가 지금 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야, 너 내 앞에서만 내 아들 챙긴다 하지 말고 진짜 좀 챙겨. 솔직히 네가 선일이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됐을 것 같아? 집안 구석이 엉망이니 밖에 일까지 엉망이 된 거지? 너 네 남편 챙기는 것마저 못하면 완전 쓸모없는 애인 거다. 알지? 네가 우리 선일이 비해 한참 모자란 거. 그 옛날에 네가 애만 안 가졌어도 우리 선일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같은 애한테 발목 붙잡혀서 지금 선일이가... 아휴... 됐다, 말을 말자. 말하면 나만 열받지. 하여튼 너 선일이한테 잘해. 지금까지는 네가 못해도 선일이가 알아서 잘 헤쳐왔지만 지금은 혼자서 헤쳐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네가 우리 선일이에게 평생 도움 안 되고 발목 잡았더라도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나도 걱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걱정 안 되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 그나저나 지은이 얜 방학 아니냐? 근데 어딜 간 거니? 설마 방학이라고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 건 아니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학원을 가? 너 진짜 애 학원 보냈니? 아니요. 방학이라고 다른 학원 더 보내는 건 아니에요. 다니던 학원만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지은이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지은이 친구 부모님이 가게를 하는데 마침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학 동안 나가서 일해요. 뭐? 그거 진짜 일하는 건 맞아? 말만 일한다고 하고 지 친구랑 노는 거 아니야? 너 걔가 일한다는 거 확인해봤니? 지은이 그런 거짓말 할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은이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어서 돕겠다고 일하러 나간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벌어서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아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싶다고요. 넌 그 말을 믿니? 그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걸 믿어? 아이고, 지은이 그것은 아주 살맛이 났겠네. 아주 지세상이겠어. 아빠는 바깥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어. 엄마는 쥐꼬리만한 돈 벌겠다고 집에 없어. 그럼 아주 자기 세상이지. 밖에서 뭘 하든 신경도 안 쓸 테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짓말하고 놀러 다녀도 누가 알겠어? 누가 확인하겠냐고. 하여튼 너도 그렇지만 고년 그것도 아주 지아빠 발목은 잡는다 잡어. 지아빠 피 말려 죽여. 애초에 그것만 안 생겼어도 우리 선일이가 지금 저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그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었는데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태어나면 안 됐다뇨. 누가 그의 발목을 잡고 고생을 시켜요? 지은이가 그이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데. 저는 몰라도 지은이는 그 사람 발목 잡은 적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뭐? 그거야 애미 네 생각이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지은이, 너희 두 여자 때문에 우리 선일이가 지금 저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희 둘만 아니었어도 우리 선일이 지금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했을 거라고. 왜? 내 말이 웃음냐?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애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녀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러울 순 있으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순 있겠죠. 뭐 머릿속 생각이야 뭐든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뱉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은이에게나 지은이를 낳고 사랑하는 제 앞에서 하는 건 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모는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지은이 앞에서가 아니라 제 앞이었다는 거고요.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도 제 딸을 욕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던 말이 목구멍 앞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결국엔 참았습니다.
제가 화낸다고 생각 고쳐먹을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지은이가 보고 듣는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었으니 저만 참으면 큰 문제 없이 그 내용을 지은이나 남편이 아는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힘든 우리 가족 상황 저 때문에 더 악화시키기 싫었습니다. 시모가 한 말에 저 혼자 분을 삭히게 됐죠. 그런 일들이 그 후에도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일부러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제 앞에서만 저와 지은이를 욕했고요. 그때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일이 터졌던 날도 시모가 하는 무시를 참고 있었고요. 일이 터졌던 그날은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였죠. 그런데 남편 상황이 나빠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시댁 모임에 빠지고 있었어요. 원래도 결이 달라 함께 있는 자리가 즐겁지 않은데 집안 상황도 좋지 않으니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시댁 모임을 빠지려고 했는데 시모가 저라도 시댁에 오라며 닥달하는 겁니다. 뭐? 또 안 와? 아니, 선일이야 쉬어야 하니까 못 온다 해도 너는 뭐 때문에 안 온다는 거야? 원래도 오기 싫었던 시댁, 보기 싫었던 시엄마, 남편 핑계로 안 오고 안 보겠다 이거냐? 선일이 핑계로 이제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다 이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 저녁도 챙겨야 하고 또 지은이 밥도 먹여야 했어요. 그리고 내일 주말이긴 하지만 전 출근해야 하거든요. 뭐? 출근? 아이고, 누가 보면 네가 대단한 일 하고 있는 줄 알겠다. 아주 너만 일하고 사는 줄 알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러냐? 시댁 가기 싫다고, 시엄마 싫다고 말하지 그래? 핑계를 대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 속아 넘어가 주지. 너 생각해봐라. 마트인가 어딘가 나가서 일하는 네가 힘들겠냐? 의사, 변호사, 공무원인 네 동서들이 힘들겠냐? 누가 더 힘들겠어? 너네가 2번이나 가족 모임 빠지는 거 봐줬어. 선일이 힘들다고 해서 별일 하지 않고 있는 너도 봐줬다고. 근데 그 정도 봐줬으면 이제 눈치가 있어서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뭐 하는 게 있고 무슨 고생한다고 빠지긴 빠져? 그리고 선일이 밥은 미리 못 차려놓냐? 지은이 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 한 끼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고 어떻게 돼? 아니잖아. 아닌데 어디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 너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집안 행사 모임 거들어라. 남편 내조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서 선일이 힘들게 만들었으면 맏며느리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알겠어?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지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간다고 하자 남편은 시모의 시달림을 덜 받게 해주겠다며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사양했어요. 시댁에서 시달리고 신경 쓰는 사람은 저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는 앉을 사이도 없이 시모의 재촉에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늦게 와? 일찍 좀 오라니까. 얼른 손 씻고 음식 준비해라. 내가 애들 보고 원래 모이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늦게 집에서 쉬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 안엔 요리 끝내야 해. 네. 근데 어디 가세요? 왜 모자를 쓰고 계세요? 나 근처 친구 집에 좀 다녀올 거다. 나 갔다 오면 애들 올 시간이랑 얼추 비슷할 거니까 그때까지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음식 다 해놔. 바쁜 애들 배고프게 하지 말고. 알겠지? 네? 그럼 이 요리들 저 혼자 다 해요? 지금 보니까 재료 손질도 음식도 된 거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일하느라 바쁜 애들을 시킬까? 나이든 내가 하리? 너 이제 시댁 일이라면 손 놓으려고 하는 거냐? 어디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언제는 너 혼자 안 했어? 하여튼 이래서 사정 봐주면서 한눈 팔게 하면 안 돼요. 요 몇 달 안 왔다고 생전 처음 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
예, 너 얼른 정신 차려라. 얼른 정신 차리라고! 귀한 대접을 바라거나 제게 위로되는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의 배려는 있을 줄 알았어요. 배려까지도 아니죠. 다 같이 먹는 음식, 동서들이든 시모든 같이 하거나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주방에 덩그러니 두고 가더라고요. 시동생들과 동서들 올 때까지 요리 다 해놓으라는 말만 하고서 말이죠. 이전에 받았던 푸대접을 생각하면 기분 나쁠 일은 아니었지만 제 상황 때문인지 기분이 더 안 좋았고 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발로 찾아왔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으니 음식이나 했어요. 또 제 성격상 기분 나쁜 일 계속 끌고 가려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전 기분 나쁜 일을 잊으려고 요리하는 데 더 열중했죠. 집중한 덕분인지 8명이 먹을 음식을 모두 제 시간 전에 할 수 있었어요. 요리를 마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들까지 도착했고요. 이제 밥 먹는 시간, 뒤치다꺼리하는 시간만 참으면 집에 돌아가 저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을 펴려고 하자 시모가 음식을 식탁에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 피지 마라. 애들 좌식이 불편해서 소화 안 될다. 네? 그럼 밥을 어디서 먹어요? 식탁에 차리면 돼. 네 시동생들은 밥 먼저 먹었고 나가서 당구 친다고 하니까 안 차려도 되고 그 애들이랑 나랑 너 이렇게만 먹으면 돼. 서방님들 안 드신다고요? 음식을 8인분 넘게 해놨는데. 그리고 저희들끼리만 먹어도 식탁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의자가 없어서 식탁엔 4명밖에 못 앉아서요. 그냥 상 펼게요. 내가 애들 불편하다고 상 펴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 애들 밥 먹을 때도 힘들게 할 거야? 의자가 하나 없으면 네가 안 먹으면 되지. 왜 상을 펴겠다고 고집이야? 그렇게 상 펴고 밥 먹고 싶으면 상 펴서 네가 먹을 음식만 놓고 먹든가. 우리 다 먹고 너 혼자 식탁에서 먹든가. 알아서 해라. 우린 식탁에서 먹을 테니. 기껏 8인분 넘는 양의 음식을 했더니 시동생들은 밥을 먹고 왔다고 하고 동서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다며 상이 아닌 식탁에다 밥을 차리라는 겁니다. 식탁에 의자가 4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저보고 먹지 말든가 혼자서 먹든가 알아서 하라면서 말이죠. 기가 차고 정말 서운했어요. 거기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동서들도 한마디를 하질 않고 있으니 제 기분이 더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더 말하고 말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참아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서 들어가는 밥,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나빴으니 잘됐다고 생각해 아예 안 먹기로 했어요. 뒷정리할 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리나 하자 싶었죠. 그렇게 저는 주방에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시모와 동서들은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곤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전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모와 동서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았던 저는 일부러 귀를 닫으려고 노력했죠. 이후 식사를 다 마친 시모와 동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밥을 먹던 중 나왔던 술 이야기가 이어지며 다들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날 시댁에서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이야기였어요. 식탁에 있는 설거지거리만 치우면 끝난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설거지거리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한 그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시모가 방으로 들어간 그때 주방에서 시모를 기다리던 동서들로 인해서 말이죠. 형님, 밥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저희랑 얘기도 못 나누고 너무 일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도 혼자서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밥도 같이 못 드시고 뒷정리까지 혼자 하셔서 어떡해요. 저희가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어머님께서 빨리 가자고 성하시니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입맛 없어서 밥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 아예 오지 마시지. 괜히 오셨다가 고생만 하시고. 형님, 어머님 성격 아시고도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큰형님 안 왔어 봐요. 난리 나죠. 안 그래도 지금 큰아주버님 일로 큰형님 제대로 눈밖에 났는데. 아, 맞다. 큰아주버님 일이 있었지? 그래서 어머님께서 일부러 더 큰형님한테 못되게 구셨구나. 아휴, 이래서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엔 자기 아들이 잘 돼야 우리 같은 며느리도 대접받는 거라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우리 직업 믿고 있어도 안 돼. 언제 형님 꼴 당하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큰아주버님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우리 그이 혹시 사고 친 건 없는지 확인했다니까요. 그이 때문에 나까지 형님 같은 취급 받을까봐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야 그런 사고 칠 걱정 없지 않나? 형님네처럼 외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형님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큰아주버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한 것도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바보같은 실수했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끼리 있을 때 말했지만 큰아주버님 사기당했다는 소식 듣고 놀라기도 놀랐는데 창피해서 혼났잖아요. 사기가 웬 말이에요, 사기가. 그러니까 처음엔 그 일에 불똥이 우리한테 튈 뻔했잖아. 아니 솔직히 우리가 형님처럼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어 봐. 오늘 어머님께 불려와서 일하고 무시받고 뒤처리하는 게 우리가 됐을 거라니까. 어머 형님들 그만하세요. 큰형님도 뒤에 계시는데. 어머 맞다. 큰형님 계셨지?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형님이 어머님께 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희는 형님이 더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동서들은 정말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소리 같지 않았어요. 제가 곁에 있다는 걸 잠시 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듯이 얘기한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것들이 저 없는 곳에서 좋은 말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남편까지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쉽게 큰아주버님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그때부터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저 욕하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 남편, 제 딸 욕하는 건 참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시댁이니까 제가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 내 딸까지 욕먹이게 하는 거니까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발 일보 직전인 제게 시모가 결정타를 먹이더라고요. 너희들 나 없는데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냐? 이러고 술집 가서 말 없는 거 아니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나이 든 시어머니 왕따 시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가자. 아까 애들끼리 당구 치러 간다고 하길래 아쉬웠는데 덕분에 우리 집안 여자들끼리 뭉치고 아주 좋네. 자, 오늘 우리끼리 즐기자. 아, 큰애 너는 아까 밥 못 먹었으니까 밥 먹고 오든가 집에 가든가 해라. 그리고 괜히 음식 데워서 냄새 풍기게 하지 말고 아까 음식 많이 남겨놨다. 그거 잘 주워 먹어.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 않게 싹 치워 먹어. 알겠지? 그럼 우린 간다. 너 문단속 잘하고 가라. 좋아하는 며느리들과 술자리를 해서 기분이 좋은 건지 시모는 들뜬 목소리로 제게 남은 음식 싹 다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아니 1시간 전만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화는 좀 나도 저 혼자 참고 삭힐 수 있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모와 동서들에게 받은 모든 무시가 몸을 불리고 불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고를 치면 남편이 감당해야 할 고민거리가 늘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빨 으드득 깔고 그릇을 깨질 것처럼 빡빡 문대며 화를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시모와 동서에게 받았던 모든 무시와 괄시가 다 떠오르면서 제 머리를 터질 것 같이 만들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 있는 화를 표출해야 살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제 화를,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죠. 저는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 있는지 묻고 시모와 동서들이 있다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해 보니 그 사이 당구장에 있던 시동생들도 합류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상 밖의 시동생들의 등장이 제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 한 번으로 그 집 식구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 테이블을 내려치고 당황하는 동서들에게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형님 왜 이러세요? 동서들 아까 내 앞에서 뭐라고 했어? 큰아주버님이 뭐? 내 남편이 바보같이 뭐? 에이 형님 조금 전에 그 말은요. 야! 너희가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면 뭐 어쩌라고. 그럼 사람 무시해도 돼? 아니 무시하더라도 평소처럼 나나 무시할 것이지 왜 내 남편을 무시하는데? 너희 원래 너희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아주버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욕하고 있니? 이제 나로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건드려? 이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거 듣고도 가만히 있는 바보로 보여? 예, 형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형님 사정이 안타까워서. 맞아요 형님. 말실수를 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 너희는 실수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개무시하는구나. 이야 우리 동서들 2번 실수하면 사람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시하겠어. 사람 취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몰라? 어? 형님 좀 진정하세요. 어머님 형님 좀. 동서들은 제가 술집으로 찾아오자마자 화를 내니 당황한 걸 넘어 겁까지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라는 말로는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시모에게 말이죠. 진짜 야가 빠진 것들. 자기들 스스로 저를 감당 못하게 했으니 시모를 내세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뭘 착각했던 게 애초에 제가 시모 눈치 보고 무서워해서 입 다물 거였으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 그 야가 빠진 행동은 저를 더 분노케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더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죠. 우리 잘난 동서들이 어머님을 찾네? 왜?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내가 찍소리도 못하니까? 이번에도 어머님 뒤에 숨으려고? 지금까지 어머님 뒤에 숨어서 이 집 며느리 역할, 집안 뒤치덕거리 내게 다 맡긴 것처럼? 그래, 어디 동서들 생각대로 되나 보자. 나도 단단히 마음 먹고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고. 어머님, 형님 좀 진정시켜주세요. 형님이 저희가 한 말을 오해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오해지. 하긴 너희가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인데 설마 아주버님 되는 사람을 욕했겠어? 예, 큰애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잘못 듣고 이러는 거냐?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이야기를 얘들이 얘기했다고 해도 이런 예의 없는 짓을 내 앞에서 하니? 넌 어쩜 맏며느리라는 애가 이렇게도 생각이 없고 이렇게도 도움이 안 되니? 네 남편 내조 못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젠 시댁까지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니? 어? 어머님, 저라고 어머님 계시는 이 앞에서 이 난리를 피우고 싶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어머님 앞에서 난리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잘못 들었다고만 생각하세요? 동서들이 그이 욕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왜요? 동서들은 잘난 사람들이라서요?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라 주부인 저랑은 달라서요? 그런 동서들은 옳게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어디 그럼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 좀 꺼내볼까요? 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큰 동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큰 동서가 저 다음으로 이 집에 와서 이 집안 사람들 가장 오래 보고 가장 오래 씹었으니까. 동서 저번에 뭐라고 했지? 어머님 보고 노망 든 것 같다고 했지? 나한테 부리던 짜증 슬슬 내려오는 것 같다고 용돈을 끊든가 한번 짜증을 내던가 해서 감히 동서 못 건들게 해야겠다며. 맞지? 그거 언제 할 거야? 오늘 이렇게 된 거 동서도 어머님 앞에서 얘기해. 형님,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께 노망이 들었다고. 그래? 안 그랬어? 그럼 내가 어머님이랑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 어떻게 할까? 어머님, 전에 큰 동서한테 어디 암같이 느껴진다고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님 말씀 듣고 암 증상 아니라면서 안심시켰다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그때 그 전화 끊고 동서한테 들은 건데 이 얘기 저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동서랑 나눈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근데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방금 한 이야기 큰 동서가 이제까지 제게 한 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큰 동서가 어머님 얼마나 씹고 다니는지 아세요?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길지 않은 어머님이 그렇게 며느리 직업과 집안은 따진다고 욕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동서가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혼할 줄 알았잖아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어머님 욕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아끼는 작은 동서는, 막내 동서는 어머님 욕 안 하고 있을 줄 아세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머님께서 저 쉬는 날 잡고 찾아오시면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아니다. 며칠 후에 저희 마트 휴가 주거든요. 그때 얘기하죠. 한 2박 3일은 잡고 말해야 제가 동서들에게 들었던 어머님 흉 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 그게 정말이니? 정말 얘들이 내 욕을 하고 다녔어? 그럼요. 정말이죠. 야, 너희들이 얘기해봐. 내 말 거짓말이니? 너희 어머님 욕한 적 없어? 어디 안 했으면 말해봐. 말 꺼낸 순서부터 내가 들었던 얘기 이 자리에서 해줄게. 해보라고! 야, 형님, 그건 욕이 아니라 어머님과 얘기 나누면서 힘든 마음에. 그렇죠. 진짜 욕한 게 아니라 투정 정도 부린 거 가지고. 투정? 힘든 마음? 아, 씨, 병, 이런 말만 아니면 욕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거면 어머님 욕 안 했네. 어머님, 제가 착각했네요. 어머님 보고 노망 들었다, 잘난 거 없다, 짜증난다, 미친 것 같다 등등등 전부 어머님 욕한 거 아니라고 하네요. 뭐? 이것들이...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건 맞는데요. 진심이 아니라 형님이랑 같은 며느리니까 왜 여자들 모이면 누구 하나 흉은 보잖아요. 그러는 마음에...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끼리 가족들 흉 좀 볼 수 있지. 그땐 다 들어주고 말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너무해? 작은 동서 너무하긴 누가 너무한데? 동서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까지 내 앞에서 나 무시하고 오늘은 내 남편까지 무시했으면서 누가 너무해? 뒤에서 사람 씹는 게 습관인 주제에. 그리고 가족들 흉 좀 볼 수 있다고? 그래, 흉은 좀 볼 수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동서가 어머님은 물론이고 큰 동서, 막내 동서 흉 본 것처럼 흉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했지? 의사 나부랭이, 직업의식도 윤리도 없고 그저 환자 돈으로만 보는 속물이라면서 욕했지? 작은 동서 주변에 아픈 사람 있어도 큰 동서한테는 안 찾아갈 거라고 했잖아. 저딴 게 의사인 게 대한민국 말세라는 증거라면서 말이지. 그리고 막내 동서는 뭐? 세금 먹는 하마라고 했나? 평소 하는 집 보면 일도 못할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 철밥통이라 안 잘리는 거라며. 만약 동서 다니는 로펌이나 일반 회사였으면 일 못해서 벌써 잘렸을 거라고 말이지. 또 뭐라고 했더라?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형님,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평소 의사인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무슨 일을 못한다고. 나 동서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왜 그런 말을. 작은 동서,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여자들 다 똑같거든. 동서만 가족들 욕한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 다 그래, 다. 나머지 동서들이 작은 동서 보곤 뭐라고 했더라? 아, 돈이면 범죄자도 변호한다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서 집안 가지고도 뭐라고 했더라? 아, 큰 동서가 졸부 느낌 난다고 했어. 배운 건 없는데 돈만 많아서 싼 티가 줄줄 난다고 그랬고, 또 막내 동서가 성형한 게 너무 티가 난다고 했던가? 아직 나이가 30대인데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흘러내린다고 했지? 맞지, 막내 동서?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맞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다들 서로를 욕하고 욕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우리 어머님도 뒤에서는 동서들 욕을 그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놀라고 눈치를 봐. 어머, 얘 봐라. 내가 무슨 얘들을 욕해? 내가 욕을 해도 너만 욕하지. 얘들은 왜 욕하니? 욕할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 이 자리에서 제일 큰 어른이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저도 막 거짓말 만들어서 어머님께서 제 동서들이 안 한 욕도 만들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며느리 집안에 들였더니 대가리만 커서 어른 가르치려고 하고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변호사 며느리는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안다며 저런 게 무슨 변호사고 법을 얘기하냐면서 가끔은 무섭다고 하셨죠? 변호사 며느리에게 받는 돈이 더러운 돈일지 몰라서 겁난다고. 또 막내 동서는 뭐라고 했더라? 아, 시대 잘 태어나서 공무원 며느리가 대접받지 옛날이면 그딴 거 때려치우게 하고 애나 키우게 할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집안일에도 그것마저 안심이 안 된다고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 애 키워도 집안일에도 걱정된다면서요. 아니, 가만 듣고 보면 막내 동서 보고 다들 일 못한다고 하네? 막내 동서 정말 일 못해? 아니, 나는 매번 이 집안일을 나 혼자 하니까 동서가 일을 못하는지 잘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서 동서들에게서 들었던 험담과 뒷말을 풀기 시작하자 화기애애한 단합자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불화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상대를 욕한 적이 있으니 바로 화는 내지 못해도 할 말이 많다는 모습으로 눈으로는 서로를 번갈아 째려보면서 욕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절 바보로 생각하고 할 말 못할 말 다한 후폭풍을 제대로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들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 이것들이 며느리라고 들이니 시어머니를 욕해? 그래, 너희들 내가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한 명도 안 빼고 시어머니를 욕해? 어머님, 제가 어머님 뒤에서 말한 건 잘못한 일인데요.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행동에 대해서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셔야죠. 솔직히 어머님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처음엔 형님만 잡으시더니 요즘엔 점점 저희에게도 그 히스테리가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든데 어머님 히스테리까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히스테리? 야! 히스테리는 네가 부리지. 내가 전화했다면 무슨 말 꺼내기 전에 한숨에 귀찮아하면서. 그거야 어머님께서.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동서, 방금 형님이 한 말 진짜야? 내 얼굴이 뭐? 흘러내려? 뭐가 흘러내리는데? 어디가? 형님,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시술한 병원이 문제라는. 그나저나 형님은 제 욕은 안 하셨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도 제게 욕했으면서 왜 저만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진짜 어이없네. 자기들끼리 욕하며 흥분하는 걸 보니 저는 이쯤 빠져도 이 집안의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처럼 동서들끼리 욕하고 고부간에 욕한 걸 듣고 있던 시동생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형제간에 부부들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저 재수씨, 다른 말 끌고 오지 말고 잘못한 일에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형, 왜 이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해? 형수님은 이 사람 욕 안 했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욕한 게 진짜 심각한 문제네. 형수가 엄마 욕한 거 알고 있었어? 야, 그럼 재수씨는 엄마 욕 안 했어?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들끼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엄마 일로 넘어가야지. 야, 너희들 다 조용히 안 해? 너희 다 입 다물고 재수씨도 조용히 시켜. 지금 이 자리에선 내가 가장 큰 형이니까. 형이나 입 다물어. 누가 보면 형수님은 욕 안 한 줄 알겠어. 뭐?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대단히 우애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절대 나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 사이가 동서들의 흉으로, 시모의 흉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제가 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진 못하겠다 싶었어요. 그제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물어뜯는 시댁 가족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까지 해선 안 됐나 싶어서 말이죠. 그러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남편이 저를 다독여줬어요. 됐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어. 결국에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욕한 거 알게 됐을 일이야. 영원한 비밀이 어딨어. 그리고 애초에 왜 앞에서도 못할 이야기 뒤에서 해. 다 자업자득이고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지도 마. 우리 엄마나 내 동생들, 제수씨들이 당신에게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당신에게 잘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뭐하러 혼자 애를 써. 이제 당신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살지 말고 계산해서 행동해. 잘해주면 잘하고 못하면 해주지 마. 혼자 15년 동안 며느리 노릇, 큰형님 노릇 했으면 됐다고. 남편이 제게 한 말은 그동안의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이었고 또 죄책감을 덜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 맏며느리 역할을, 큰형님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 끝까지 미안한 마음이 남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그런 감정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말처럼 시댁에 발을 끊게 됐죠. 거기다 시모와 동서들 그날 일로 인해 저를 원망하는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결 마음 편히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연락이 올 거라 예상하는데요. 연락 오고 만나더라도 아마 저번 일 때문에 제게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전처럼 무시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제가 참는다고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시댁 식구든 누구든 무시당하는 삶은 안 사셨으면 합니다. 사람 무시하는 인간들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그 사람들과의 연이 좋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럼 사연을 다 얘기한 저는 이쯤에서 글을 끝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